자,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지켜볼까요?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8거래일 연속 그 투심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는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적게는 4거래일에서 6거래일까지 그 랠리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미국 증시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게 바로 국내 증시였죠. 어제 우리 시장은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1,330원대를 포착을 하게 된 건 3월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현상이죠. 무려 22원이 넘게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는 또 금리를 아무래도 동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국면이 좁혀지면서 원화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더 큰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많이 매집을 했었던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로 좀 포지션을 전환했고 그 영향이 지수단까지 미쳐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매크로가 오락가락하는 국면이다 보니 테마성은 여전히 투심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코로나, 엠폭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 복잡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처를 찾는 투심도 확인이 됐습니다. 밸류업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신영증권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반기 보고서 외부 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삼부토건과 또 KC 코트렐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거절 이슈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의견이 거절됐다라는 건 그만큼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이 좀 존속할 수 있는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상패 위기에 어떤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매우 악화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 결국에 매크로가 확정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틈을 파고드는 것 바로 이슈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저희는 가장 큰 이슈로 전쟁을 꼽아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또 미국의 또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휴전에 있어서 협상의 어떤 가닥을 좀 잡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온 걸 보니까 그쪽은 좀 잦아든 것 같고 반면에 가장 세게 탄력을 받은 것 역시나 어제장에서도 코로나와 엠폭스였습니다. 일단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지금 팬데믹 시즌2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 이제 8월 말이면 주당 35만 명까지 환자가 예상되면서 작년에 최고 유행 수준을 다시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위기 단계를 그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러다 보니 스스로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쪽은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이 치료제 대신해서 콜대원이죠. 대원제약에서 가장 잘 팔렸었던 코로나 당시에 품절 사태를 일으켰었던 그 부분이 또 품절이 될 걸로 전망이 되면서 대원제약 어제장에서 9% 넘게 올랐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고 또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500만 개 넘게 자가키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결국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손세정제, 실제로 품절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도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는 뭐 시세 이어가고 있고 또 처음에 코로나가 다시금 좀 발발 사태를 일으켰을 그 당시에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원격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를 좀 떠올려 보면 곧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면서 너무 아프면 출근을 좀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정부 차원의 공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크게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또 많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죠. 결국에 2023년에 대유행을 겪었던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발병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는데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콩고 변종의 경우에는 치사율도 높고 감염 여부는 또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또 맹점인데요. 아프리카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파키스탄 이제 아시아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피부에는 아직까지 와 닿지 않죠.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이 천연두 관련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100%가 넘게 급증을 하는 등 관련 시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미코바이오메드, 캐스피온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다만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또 경영권 매각,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이슈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오늘 장에서 변동성엔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팬데믹 시즌2 언제까지 갈까요? 이 매크로 지표가 어쩌면 확정되기 전까지 시세가 이어갈 것인지 저희도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선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지혜로울지 두 분에게 해법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팬데믹만큼이나 또 상반기를 좀 후끈하게 달궜던 섹터 동해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이제 주재를 하는 건데 학계랑 정부 인사 등이 참석을 해서 이 시추가 얼만큼 경제적일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크게 어제장에서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부분은 없었지만요. 이슈가 나온 김에 다시금 오늘 또 한 번 더 그 일정들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정부는 당초 한 5개 정도 탐사 시추공을 뚫을 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추공의 탐사가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와 또 산자부가 같이 1,000억 원 정도 우선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타임라인들을 쭉 보시면 시추공을 뚫는 데만 한 40일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분석 단계에서 2, 3개월 정도 좀 시일이 걸리는 만큼 12월 달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때 보입니다.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더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옮겨갈지 아니면 다른 시추공을 하나 더 뚫어서 확인 작업을 더 이어갈지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들 꼭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테마에서 대장으로 꼽혔었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4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 내내 오르다가 어제장에선 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3분기 가스요금 인상분이 또 가스요금 인상분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11월 달 MSCI 편입 후보군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테마 안에서는 가장 대장 쪽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들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 밖에 시추, 시멘트, 강관, 밸브까지 각각의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움직임 보이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시장이 테마, 그러니까 이슈에 흔들리다 보니 좀 피난처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어떤 심적인 곳을 찾는 투심도 분명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을 건 밸류업이다라는 그 심리를 어제장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밸류업 섹터 안에서도 그 전일에는 자동차였고 어제는 또 금융주였죠. 금융주 안에서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전체적으로 어제 상승 탄력이 좀 두드러졌고요. 또 자동차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브리핑 시간에 또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번 달 28일이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같은 날 인베스터 데이가 현대차에서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밸류업 정책에 관련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심이 먼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이 기대감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주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G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13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집행을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현대차보다 주가 수익률이 낮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너무나 큰 기대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밸류업 자체가 또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 이유, 그 근원은 일본 정부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본에선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당시에 기업들의 동참률이 한 10% 정도 됐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0.3%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해줘야 그만큼 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업들도 같이 정부 차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서로 윈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좀 막혀 있는 세제 혜택인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괜히 실행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공시를 발표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건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 밸류업, 해칭 전략으로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갖고 가볼 만한 매력이 있는지 오늘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게임스컴이 예정돼 있죠. 세계 최대 또 게임 그런 컨벤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독일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어제 저도 잠깐 영상을 봤었는데 펄어비스가 이번 게임스컴에서 공개할 붉은 사막 시연하는 중에 하얀불 보스 전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치 그 왕좌의 게임을 좀 연상하는 듯한 그런 영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총 4개 부문에서 어워드에서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 실제로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에서 게임주들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에 두창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무려 170% 그리고 60% 상승한 기업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 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또 새 휴전안은 수용하기로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국면을 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하마스의 입장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집권할 경우에는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할 것을 고려한다라고 밝힌 걸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지금 화재 관련해서 어제 포르투갈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 관련한 이슈도 끝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의견 정리하러 가보시죠. 자, 화요일장 함께하는 두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좀 많아서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쉬어가는 장에서는 역시 테마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진단키트나 처음에 시세가 가장 분출이 크게 세게 왔던 거는 진단키트였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제는 두 창이 겹치면서 두 창이긴 합니다만 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원격 의료라든지 손 세정제 쪽도 오랜만에 좀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 이권희 대표님 의미심장한 또 웃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좀 이 테마성 이슈가 지속이 되겠죠?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끝났다고요? 이번 주 정도면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거의 2배씩 올랐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뭐 걸려서 지금 죽는다는 사람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죠. 사망자는 또 발견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직 많지는 뭐 않은 것 개연성을 같아요. 뭐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매년 여름 겨울에 지금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거는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무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대형 그 실내 공간, 놀이 공간이라든지 데 가면 굉장히 주말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예, 더우니까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다 실내로 예, 뭐 피난 가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재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 더위 꺾이면 다시 야외로 나가겠죠 사람들. 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다시 사그라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교육주랑 뭐 원격 예전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그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다 재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폭락했어야죠. 예,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멀쩡한데 혼자 지금 난리치고 있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증권이라든지 이쪽 말씀이신가요? 증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그런 팬데믹처럼 빠져야지 정상인데 빠지진 않고 얘 혼자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네. 예, 그냥 저는 일시적이다. 여전히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엠폭스는 근데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까지 진짜 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엠폭스라는 게 원숭이 두창이 1950년대 발견된 질병인데 네. 아직까지 이 정도면 사실은 그 병이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심각한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뛰어나냐의 문제인데 걸려서 치명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이제 뭐 변종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전염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천연두의 변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저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더불어서 엠폭스 지금 WHO가 선제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쪽이 좀 많이 쏠렸다. 그리고 네.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고요. 올라오곤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폭탄 돌리기에 당할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위험하다. 시세가 나도 큰 트리거가 없는 이상 이번 주는 좀 막바지로 보신다라는 의견인데 그 트리거가 엠폭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치료제로 천연두가 먹힌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요즘에 원체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때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WHO에서 지금 국제 공정 보건 비상사태, 뭐 PHEIC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거를 그때도 이제 선언한다 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과연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엠폭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좀 쉬었다. 뭐 어찌 보면 관심사항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그때 당시에도 똑같게 이렇게 이제 엠폭스 관련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아니면 뭐 백신을 하겠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아직 없고요. 뭐 전혀 뭐 그 이후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된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도 이제 비슷했듯이 국내 그 과연 엠폭스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엠폭스가 이제 뭐 WHO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 지금 엠폭스가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3국가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이제 3국가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거기가 얼마만큼 확진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좀 퀘스천인 가능성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폭스 관련돼서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천연두 백신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는 지금 천연두 백신이 3천만 번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관련돼서 이제 북한이 이런 이제 생화학 무기를 이제 테러로 사용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퀘스천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과거에 두창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은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이거는 단순한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이게 오래 간다라고 네.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LHK 이노엔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나마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천연두 네. 백신을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천연두 백신이 엠폭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를 관련돼서 연구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만약 진짜 엠폭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HK 이노엔이 가는 게 맞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단기적이다, 거의 끝물이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만큼이나 핫한 테마 꼽으라 하면 상반기에는 뭐 거의 동해 관련해서 대왕고래 테마 아니었나 싶은데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아니다 보니 뭐 어떤 뭐랄까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 정책 토론회가 지나고 나서도 오늘 시장 별 반응이 없을까요? 이제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책 토론은 토론이죠. 그러니까 뭐 네. 토론하는데 서로 뭐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거 의견 얘기한다고 기름이 없던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단은 구멍을 뚫어보겠죠. 뚫어볼 건데 이게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 관련돼서 일정 매매 정도는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것도 뭐 그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한국가스공사 빼고는 뭐 보지 말아라 아예 그냥 매매하고 싶으시면 한국가스공사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좀 사놓으셨다가 한번 들어올릴 때 파는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이거 누군가 어디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 5만 원까지는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5만 원 살짝 넘었다 다시 내려왔네요. 네. 예, 보지도 않았었는데 사실은 근데 어제 빠진 거 보면 오늘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엄청나게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토론회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해외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뭐 쉐보론도 참여한다, 누구도 참여한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한번 주가를 띄웠는데 진짜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냥 뭐 한번 발 담궈보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기업들이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덤비는 정도가 나오면 저는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냥 하라니까 좀 하고 참여해 볼래? 그럼 뭐 알았어 이 예. 정도인데 이거 약간 좀 오바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동해가스전 관련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일정이 좀 나오고 정책이 좀 바뀔 때 그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스공사 관련해서는 왜 가스공사만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공사는 그래도 지금 요금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적도 잘 나왔고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체 밸류만으로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동해 테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단 시추 구멍 하나 뚫어보고 경제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할지 그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럼 조금 기다려 볼까요? 일단 뭐 시추하기 전에 일단 외국 아마 컨소시엄이 뭐 만들어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동해 시추 관련된 부분은 뭐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는 계속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슈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 매매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금 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말에 이제 글로벌 IB 대상으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주관사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만약 이제 입찰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IB가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추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일정들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적이다라기보다는 그 일정에 따라서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마는 역시 테마인 것 같네요. 일단 8월 말에 글로벌 IB들 대상으로 주간사 선정을 하는 뭐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당장이잖아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성 여기서 점검 마무리하고요. 이제 피난처를 좀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장에서는 확실히 시세가 들어왔던 건 뭐 금융주, 증권, 보험, 은행 쪽이었는데 사실 그 전일에 봤을 때는 자동차도 강했거든요. 물론 오랜만이라서 강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 양상이 보이고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보이고 이 안에서는 어떤 쪽 가장 유망하게 보십니까? 유망 이게 주식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네. 안전할 거면 그냥 은행에 넣으시면 되죠. 네,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데는 은행인데 굳이 그러면 이제 밸류업에서 예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자마자 잘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일하게 그나마 말을 좀 듣는 회사들은 은행들밖에 없을 거다. 은행이랑 뭐 금융쪽, 예. 정부 규제 사업들이니까 정부가 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쪽은 여전히 그래서 은행을 보셔야 되고요. 대장은 KB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B금융 올라온 거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밸류업 뭐 하는 거 없죠. 예, 뭐 자산은 뭐 소각 정도?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건데 최근에 8월 달에 여기도 이제 급락 이후에 이틀 동안 여기도 똑같이 빠졌습니다. 네. 제자리 돌리기 정도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추가 상승을 원하시는 부분은 KB금융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이라든지 추가 상승 가지고 뭐 노리시고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은행주를 뭐 어차피 근데 보험주도 보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동양생명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밸류 여기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거 볼 거면 동양생명이 낫다. 배당. 네. 그리고 자동차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지금 뭐 조금 쉬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오지만 이 안에서 그러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여전히 계속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거 실적 계속 잘 나올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지금 물음표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현대차는 좋은데 도요타랑 현대차는 좋은데 GM은 안 좋고 포드도 엄청나게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반 섹터가 약간 좀 센티가 안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대차가 좀 밸류를 못 받고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코리아 FT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니까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제 반사수혜로 하이브리드카 수요가 확대됐다. 뭐 반사수혜라기보다는 네. 그 전부터 화재나기 전부터 잘 팔렸죠. 네, 하이브리드는 1등이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예. 사람들이 전기차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휘발유를 타는 사람이 연비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예. 이 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없는 모델들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예. 하이브리드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제일 잘 팔리는 게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제품 믹스 확실히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전기차 좀 이슈 짚고 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게 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오늘 또 로이터 통신이 말을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물론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만 지금 투심이 별로 악화되고 뭐 캐즘의 포비아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지금 물을 끼얹은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는 조금 변동성 유의를 해야겠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유인데 뭐 대통령 대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지율도 지금은 예, 조금. 예. 네. 근데 뭐 지금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될 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보실 텐데 네. 당분간은 2차 전지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꾸 뭐 예.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 보면 뭐 외국인 기관들이 샀다. 네. 그들은 돈이 많은 데서 일부를 사는 거고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 여기다가 많은 금액을 놔두시면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보셔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에코프로나 뭐 LG 엔솔이나 가서 괜히 보초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트럼프가 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만났잖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도 저게 좋습니다. 저게 좋다고요? 네, 자기 경쟁자들을 다 아하. 근데 밀어버릴 수 본인도 있죠. 같이 본인은 또 상관없다는 잠식될 거죠. 수 있으니까. 네, 뭐 본인은 치킨 상관없다는 케이크. 거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진영과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주주들의 또 빗발치는 또 항의가 있었죠. 좋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럼 피난처 가운데서 우리 임수재 대표님은 어떤 쪽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뭐 금융주 관련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금융주 관련돼서 뭐 기업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은 좀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 취득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이슈가 될 거고요. 또 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배당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배당 정책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지금 뭐 기업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내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은 가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밸류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업종 대표님 KB금융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은행 계열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으로 금융주를 좀 유망하게 보셨는데 대표님 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전에 게임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을 때는 별로 잘 안 갔는데 어제는 장 마감하고 나서 게임스컴 이슈가 쏙쏙 보이더라고요. 펄어비스 제가 영상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게임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게임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은 조금씩 이제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쪽과 이제 개선되지 그렇죠. 안 되는 쪽이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 쪽 중심으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하반기 신작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적인데 그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기를 체감하는 테스트베드가 바로 이번 게임스컴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